미국 대선 개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후보 측 역시 대선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책, 특히 북미 관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자세히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바이든 후보가 대선 승리에 좀 바짝 다가선 것 같은 모양새이긴 한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미국 대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 박빙의 승부가 진행되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역전 가능성은 이제는 상당히 낮아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트럼프 정부 일기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에 대한 선호의 문제라기보다는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수화기를 조금 더 가까이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좀 네네. 작게 들려가지고요. 네네네.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도 북미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에 네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북미 협상 진행됐던 방식이 완전히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또 그 이후에 일련의 민주당의 정책적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보면은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방치하다시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세 지도자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성과가 그렇게 도드라진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많은 부분 진전을 시키는 탑다운 방식의 노력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네. 그러한 성과를 완전히 되돌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기보다는 트럼프 일기 정부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냉정한 평가 속에서 계승과 단절이라고 하는 측면을 바이든 정부는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단절의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국면에서 계승의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시기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바이든 정부도 그 수준에서부터 진행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저 골짜기 그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네. 최소한 언덕 정도에서부터는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사안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 정부 때 말씀 잠깐 하셨지만 오바마 네네. 정부 때는 물론 한국 정부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네네네.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한반도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 네네. 말은 전략적 인내지만 주로 네네. 관심은 중동 쪽에 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대외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한반도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발짝 더 진전을 못 시킨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중동 문제랄지 또 쿠바와 국회 정상화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인 국지간 성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그렇지만 이제 오바마 정부가 특별한 한반도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그런 결과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빌 클린턴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임기 후반에 그러니까 2기가 출범한 뒤에 빌 클린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조명록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차수가 그 워싱턴을 방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만들어졌던 그것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민주당 정부가 물론 인권 문제랄지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문제 접근법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안정적인 외교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적극적인 행보도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면 꼭 그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상당히 그 한반도 문제를 방치하거나 또는 매우 그 두 번째, 세 번째 외교 정책의 이슈로 뒤로 미루는 이런 쪽으로 꼭 갈 것만은 아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직후에 네네. 미국 주류 사회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국 주류 사회 인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데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북한 정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히 좀 불신하고 있는 상황일 건데, 네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지금 폭력배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폭력배라는 표현도 썼고, 북한이 뭔가 적극적으로 핵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만 북미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바이든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우선은 상원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외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외교, 바이든 후보 그러면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게 안정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중하게 외교 문제에 접근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신중한 접근이 꼭 그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방치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민주당 또는 워싱턴 주류의 입장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그 정책, 온건 정책 또는 적극적인 대북 대화 정책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았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나 또 전체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도 분명히 갖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움직이면 북한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연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서로 잘 조율해 낸다면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민주당 정부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한반도 문제에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여전히 지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과정에서 북한을 중국 쪽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의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차갑게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유연성과 성과를 점진적으로 거두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방향은 북한과의 대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바이든 정부도 분명히 있다. 오히려 그쪽이 오히려 큰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결국 하노이 회담 노딜로 끝나면서 그때도 네네. 사실은 북측에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지금 내밀어뒀다 이런 지적이 네네. 있지 않았습니까? 영변 플러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네네네. 그리고 먼저 그게 진척이 돼야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로 갈 경우에는 북측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행동 대 행동, 단계적으로 뭔가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합의가 안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밝힌 걸 보면 TV 토론에서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과 회담을 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네. 선 비핵화 후 경제협력 방안들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네. 이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만 보면 북미 관계에서 뭔가 변화의 여지는 생기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노이 때의 이른바 미국의 빅딜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빅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북한의 스몰 딜이 분명하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은 북미 간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교착 상태를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상황을 계속 두게 될 경우에 북한은 여전히 핵 능력을 확장시키고 핵 능력의 고도화 또는 핵 능력의 첨단화를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행동을 계속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결국 북한은 핵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는 예를 들면 ICBM 같은 경우도 그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랄지 또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경우가 확보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부분을 정지시키는 것이 미국으로서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이 전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마 북한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이든 정부라고 해서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었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미중 갈등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입장이 바이든 정부도 저는 형식은 좀 다를지 몰라도 내용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설정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하위 변수가 됩니다만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북한을 중국 쪽으로 더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정책적인 입장을 미국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북미 관계를 풀어가면서 어쨌든 미국이 북한에 영향을 행사하는 이런 쪽으로 미국은 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보면 북한과의 관계를 바이든 정부도 단계적으로 물론 당장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 이후에 한 6개월 정도의 최소한의 과정은 민주당 정부의 세팅 과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그러나 한 내년 한 5월 6월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는 아마 북한과의 대화의 그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저는 바이든 정부도 할 것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매우 지금 주목을 앞으로 할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가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오판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과연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추가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더 추가로 한다거나 ICBM을 쏘거나 SLBM을 쏘거나 이럴 가능성 미국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다시 재정비하고 뭔가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예상하는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주목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 주목을 끄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신중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가 먼저 움직이게 만들면서 거기에 맞춰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그런 전략을
실천할 가능성이 한편으로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과정이 어쨌든 최소한 5, 6개월은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는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처럼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그런 정책적인 입장들을 만들어갈 때 과연 그러면 그 이제까지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은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제 북한이 행동을 함으로써, 특히 군사적인 전략적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워싱턴의 그 눈과 귀를 평양으로 끌어내는 뭐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 북미 관계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에 보여줬던 모습이랄지 또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갈 경우에 북한이 주목을 받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를 두고두고 풀기 어려운 그런 길게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북한의 어떤 그런 결과도 가져온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꼭 그렇게 북한이 행동으로 갔을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본인들에게 매우 이롭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러한 행동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면서, 그러나 실무적 수준에서는 북미 간의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만들고 또 우리가 그 역할을 또 할 부분들은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황들을 조금은 관리하면서 조금 인내한다면 네. 그 이후의 과정들은 오히려 길게 봤을 때 바이든 정부와 북한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차분하게 상황들을 관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네. 오히려 바이든 정부에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네. 북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미국 대선 관련돼 있는 상황을 뭐 보도도 일절 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신중한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요 며칠간 거의 뭐 미국 언론을 계속 주시하면서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 그 미국 대선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김정은 위원장은 지켜봤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의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수많은 아마 도상 그림을 아마 북한의 대미라인은 지금 그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바이든 쪽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8차 당대회, 80일 전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쪽으로 모양새를 보이는 그런 외부적인 모습이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에 북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매우 신중한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우리가 북미 대화를 좀 촉진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간단하게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시간표상으로 보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확 진전이 되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출범했을 경우보다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남북관계 측면에서 또는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속도랄지 이런 부분에서 또 전체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한 6개월 정도를 대북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얼마 이제 임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북미 관계라고 하는 앞바퀴가 굴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 관계라고 하는 뒷바퀴가 계속 멈춰설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남북 관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예방 협력, 보건 협력, 또 그 과정에서 그 만약에 우리가 이제 네,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네. 전체적인 그
코로나19 상황들을 좀 관리할 수 있다면 북한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네, 농업 알겠습니다. 협력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